안녕하세요, 신다니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채널 광고 영상을 제 이 픽셀메이터 튜토리얼 채널에다가 올리면서 약간 찔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픽셀메이터에 대한 영상을 좀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레슨 1부터 레슨 8까지 쭉 보니까 간단하게나마 대부분의 기능을 다 다루기는 했는데 그 중에 스타일이라는 기능이 좀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물론 되게 쉬워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클릭해보면 되기는 하지만 또 약간 응용해보는 그런 것도 있어서 스타일 기능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픽셀메이터 프로 버전이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이제 굳이 제가 쓸 일이 없어가지고 구매도 안 하고 있다가 또 트라이얼 버전으로 30일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픽셀메이터와 픽셀메이터 프로를 약간 비교해보는 그런 거하고, 제가 그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픽셀메이터는 그 패스를 그리는 데는 조금 물론 좋기는 한데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랑 비슷한 어피니티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썼거든요. 근데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쓰면 어피니티 포토를 써야지 좀 같이 병행해서 썼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게 있어가지고 픽셀메이터랑 어피니티 포토는 굉장히 비슷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피니티 포토를 또 좀 써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쓰는지, 또 저랑 비슷한 그런 사례를 겪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영상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컴퓨터 화면을 볼 텐데요. 그 픽셀메이터에서 스타일 창이 안 보이시면 커맨드 7 누르시면 이렇게 이쪽에 떴다가 사라졌다 떴다 사라졌다 하죠. 보니까 1부터 7까지만 되더라고요. 1, 2, 3, 4, 5, 6, 7, 8 누르면 띵띵 소리 납니다. 7까지 스타일 마지막으로 있고요. 도형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커스텀 쉐입에서 나비를 하나 선택해서 여기다가 나비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그렸던 속성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단 스타일에서 전부 다 모든 걸 다 한번 꺼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을 컬러로 선택하면 원하는 색상을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트로크로 가면 스트로크도 두께를 조절해보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나비 주변의 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선의 색상도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 인사이드 말고 아웃사이드로 하면은 이 패스의 외곽에 이렇게 스트로크가 적용이 돼요. 당연히 센터에 하면 센터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이런 나비의 더듬이 모양을 좀 더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웃사이드로 하시는 게 좋겠고, 인사이드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꼭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바대로 섀도우라는 게 있는데, 이 섀도우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고 옵셋과 블러 값을 조절하고 각도를 조절해서 실제 그림자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당연히 오퍼사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색상을 이렇게 검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하고, 보통 이런 경우에 옵셋은 이제 없애면 나비가 좀 빛나는 효과처럼 그림자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사실 그림자 효과나 빛나는 효과보다는 이너 섀도우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스트로크 한번 꺼볼게요. 이너 섀도우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검은색이 기본 값이에요. 그리고 블러를 좀 많이 적용을 이렇게 해보면은 마치 이 벽에 나비 모양의 구멍이 뚫리고 그 안에 노란색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게 이제 이 안에 이너 섀도우라는 건데, 이 이너 섀도우를 프리셋 중에 이런 데를 가보시면은 이너 섀도우 요건 것 같은데, 네, 이너 섀도우가 흰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옵셋이 이렇게 있는데 좀 많이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마치 포토샵에서 엠보싱 효과 같은, 약간 이렇게 돌출되어 보이는 듯한, 그림자도 옵셋을 좀 더 주고 블러를 조금 더 주고 하면은 더 도드라져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이너 섀도우로 그런 엠보싱 효과를 주실 때 너무 옵셋을 많이 주시면 사실 여기 이 부분 이제 좀 확대해서 볼게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좀 어색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값은 조금만 살짝만 하시면 오히려 더 좀 자연스러운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에 흔히 있는 그런 기능이죠. 여기 리플렉션, 반사되어 보이는 그런 기능이 이 스타일에는 있습니다. 프리셋으로 가시면 상당히 괜찮은 그 이너 섀도우, 리플렉션 이런 것들, 아니면 색상의 이제 그라디언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꽤 쓸만한 그런 효과들이 미리 프리셋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이런 걸 하나 선택하고 조금만 수정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픽셀메이터의 스타일 기능을 잘 활용을 합니다. 기존 픽셀메이터는 이제 원본 사진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수정된 값으로 모든 게 다 변경이 돼 버려요. 색상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 13579라는 데이터가 13825 이렇게 아예 변경이 돼 버리기 때문에, 보통 픽셀메이터를 쓸 때는 원본 레이어를 유지한 채로 하나를 복사해서 수정을 흔히들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픽셀메이터 프로는 어피니티 포토도 마찬가지고, 그 13579에 더하기 246이라는 데이터를 별도로 계속 보관을 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손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서 굳이 레이어를 여러 개 복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길지만 한번 실제로 어피니티 포토에 가서 해볼게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픽셀메이터에서, 기존 픽셀메이터에서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요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레이어에서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라비는 잠깐 끄고, 복사된 이 사진을 사이즈를 이렇게 줄였다가, 여기 보시면 OK라는 버튼을 누르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고 다시 사이즈를 키우면, 그러면 또다시 OK 버튼 누르라고 나와요. 누르면 사진을 한번 줄였다가 확대하면 이렇게 다 픽셀이 깨집니다. 이게 비트맵 방식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근데 요즘 키노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고급 프로그램들은 이런 화질 저하가 전혀 없이 사이즈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하고, 이 레이어를 줄이는데 중요한 건 어디에도 OK 버튼 누르면서 이 사이즈 변경을 완료하라는 그런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누르면 다시 원본 사진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게 정말 저는 편리했고요. 그 다음에 픽셀메이터 프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색상을 프리셋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포토스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 필터에 가서 지금 이게 포토 사진이라는 기본적인 4개에 설치되어 있는 앱인데, 원본 사진에서 선명하게, 드라마틱, 모노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는 프리셋이 이미 있죠. 요런 기능이 여기 픽셀메이터 프로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로즈라는 거를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색상 톤이 변경이 되는데, 이 포토스 그 사진 앱과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로즈란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 이게 색상은 어느 정도 바꿨고, 명도는 어느 정도 바꿨고, 이런 것들이 다 값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곡선 요건 꺼볼까? 곡선을 하니까 이렇게 되네. 곡선을 조금 더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 것들이 일일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프리셋을 한 번 더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한번 꺼보면은 원래대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굳이 레이어를 여러 개 복사해 가지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비교해 볼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레이어 하나만 가지고도 요 사진 색상 보정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배경 레이어 저는 이제 복사를 했는데 그걸 굳이 복사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사이즈 변경도 원래대로 다 돌아오고 색상도 값에 가서 보면은 다 이제 속성이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수정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어피니티 포토도 비슷하긴 합니다. 어피니티 포토는 프리셋으로 이렇게 뭐 컬러 톤을 한 번에 바꾸어주는 기능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꼭 뭐 이거를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어저스트에서 뭐 레벨 값을 뭔가를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사진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이 레이어 위에 이 레벨을 조절했다는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가 돼요. 일종의 필터처럼. 얘를 끄면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또다시 얘를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뭐 사이즈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사이즈 변경도 얘도 하나 복사를 해서, 복사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V를 누르고 축소했다가, 이 단축키가 좀 약간 다르다는 건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커맨드 눌러야 센터 기준으로 사이즈 변경이 되네요. 네, 요런 사이즈 변경을 해도 화질 저하는 전혀 없는 기능이 어피니티 포토에도 있습니다. 뭐 엔터를 누를 필요도 없네요. 보통 제가 습관이 되는 게 이제 완료하면 엔터를 누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습관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픽셀메이터 프로로 가서 하나 또 제가 마음에 드는 기능이 도형을 겹치는 기능들이에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나비를 하나 또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또다시 나비를 하나를 더 그린다. 그리고 요 나비를 겹친 다음에 뭐 이렇게 겹치고, 예를 들어서 경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제외 이런 걸 누르면 이런 형태의 도형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픽셀메이터에서도, 기존 픽셀메이터에서도 사실 이 기능이 되기는 되거든요. 똑같이 한번 나비를, 아까 그린 나비가 있죠? 나비를 켜고, 그 나비에서 뭐 이번에 그냥 하트 모양을 여기 날개에서 한번 빼기를 해본다고 하면, 여기 있다. 하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빼기를 해볼까? 여기 위에 있거든요. 안 돼요, 이 기능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순서가 좀 달라요. 도형을, 하트를 그릴 건데 나는 빼기를 할 거야. 먼저 여기 이 레이어에서 빼기를 할 거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트를 그리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여러 개를 그렸다가 그 나중에 뭔가 이렇게 빼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하거나 그런 기능이 안 되고, 반드시 자기가 먼저 빼기를 할 건지 더하기를 할 건지 결정을 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전 불편했는데, 픽셀메이터 프로에서는 굉장히 이 기능이 기존 일러스트레이터랑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도 다 동일하게 있는 기능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랑 비슷하게. 제가 그래서 어피니티 포토를 쓰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 제가 어떤 이런 그림을, 제 생각의 부엌이라는 글씨를 위에다 대고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쓰고 요거를 커맨드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픽셀메이터 프로로 페이스트를 시키면 얘는 기본적으로 다 비트맵 방식으로 변경이 돼 버려요. 그래서
물론 얘를 사이즈를 축소하거나 키워도 픽셀메이터 프로에서는 화질 저하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긴 한데, 색상을 변경한다라고 하면, 여기 남색 같은 것만 변경한다고 하면은 얘를 또 뭐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색상 변경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부정확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피니티 포토에다가 페이스트를 시키면 얘는 속성이 더블 클릭하면 다 살아남아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거랑 동일하게. 그래서 요 남색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색상을 컬러에 가서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제가 어피니티 포토를 쓰는 사실 유일한 이유는 이 어피니티 디자이너하고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픽셀메이터 프로에서는 픽셀메이터에서 그린 이런 도형이나 어떤 여기에서 이제 펜 툴이 있어요. 펜 툴로 이렇게 그린 도형만 색상을 이렇게 스타일 추가해서 채우기 해서 이런 것들만 색상을 이제 바꿀 수가 있고, 다른 데서 그려온 것들은 이제 이렇게 커맨드 C, 커맨드 V로 쉽게 이렇게 색상을 카피해서 색상을 바꾸는 그런 것들은 좀 잘 안 되는데, 이제 어피니티 포토는 그런 게 가능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또 굳이 이렇게 뭐 픽셀메이터에서도 이렇게 도형을 선택해가지고 그릴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일러스트레이터랑 비슷한 어피니티 디자이너를 쓰는 이유는 이 도형을 예를 들어 픽셀메이터에서 그렸는데 커맨드 C 복사해서 키노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얘는 확대했을 때 이렇게 화질 저하가 있습니다. 비트맵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포맷에 가서 보시면 이미지에 가면 그냥 TIFF로 불러 들여와져요. 그런데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복사를 커맨드 C로 해오면 키노트에 갔을 때 붙여넣기 했을 때 PDF 형식으로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아무리 해도 얘는 화질 저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저는 굉장히 편리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어피니티 포토를 쓰면서 또 약간 픽셀메이트 프로보다 좀 장점이 간단하게나마 하나 있었던 거는, 픽셀메이터에서 픽셀메이터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피니티 포토보다도 픽셀메이터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사진을 이런 낙서 같은 거 벽에 두고 낙서했는데 지우고 싶어요. 그럼 깨끗하게, 굉장히 깨끗하고 빠르게 잘 지워지죠. 그 다음에 제가 그린 이런 그림을 하나 합성을 하고 싶어요. 그림을 하면 회전도 하고,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정확하게라는 거는 이 검은색 부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이 이미지가 이렇게 이동할 때 뒤에 이미지가 선택이 돼 버려요. 그런데 어피니티 포토에서도 이런 거 끄고 인페인팅 브러쉬 툴을 하면은 이게 지워지거든요. 약간 느리거나 약간 오류가 있거나 살짝 픽셀메이터보다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 때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잘 됩니다. 또 속도는 좀 느리네요. 연산되는 게. 네. 그리고 한번 얘를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불러온 다음에 사이즈를 변경을 하고 회전을 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이건 물론 장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레이어가 필요 없이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장점이고요.
픽셀메이터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픽셀메이터 프로가 물론 기존 픽셀메이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에 좀 편리하다라고 해서 브러쉬가 기존 픽셀메이터보다는 픽셀메이터 프로에 조금 이제 제 생각에는 픽셀메이터 아이패드 앱 있죠. 거기에 있었던 브러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픽셀메이터 말고 픽셀메이터 이제 프로로 가서 브러쉬를 가서 보시면 이런 브러쉬로 뭐 레이어 하나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는 좀 어색합니다. 포토샵에 익숙했던 분들은 이 인터페이스는 좀 익숙해지시는데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뭐 브러쉬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편리하기는 한데 이제 와콤 태블릿이 없으면 그림 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스트로패드라는 앱이 아이패드에 있어서 그게 이제 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스트로패드 스탠다드가 있고 스튜디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스탠다드를 쓰는데 스탠다드에서는 요렇게 뭔가 브러쉬를 이렇게 해도 필압이 예를 들면은 여기 뭐랄까 투명도는 좀 진하게 될 때, 연하게 될 때 이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께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낫고 아스트로패드 스탠다드 기능 그 앱을 써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는 그렇게 어피니티 포토도 마찬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와콤 태블릿이 없으면. 그래서 그냥 뭐 프로크리에이트 앱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픽셀메이터 튜토리얼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3년 전부터 이렇게 가끔씩 올렸던 이유가 그 디자이너들을 도와주기 위함이었거든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 영상은 디자이너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영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들을 좀 위한 영상이라고 제가 좀 생각하면서 만들었었던 이유가 그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좀 그 디자이너들이 전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5분, 10분 혹은 길게 1시간 정도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을 일반 디자이너들이 절반 넘게 그렇게 반복적이고 흔히 말하는 노가다 작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나머지 뭐 절반 정도만 정말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재미있기도 하고 좀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이 가끔씩 이제 뭐 열흘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디자인 일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알고 보면 또 간단한 일인데 그걸 이제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해야 되거나 혹은 또 의뢰를 하면 돈을 줘야 되거나 혹은 직장의 어떤 다른 파트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려면 또 얘기하면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뭔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딱 해주고 바로 넘겨주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그분도 일을 뭔가 다른 일을 자신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이 이렇게 오면 바로 해주면 좋은데 디자인 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나 대단하거나 거창하거는 아닌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집중은 굉장히 요구를 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업무를 이렇게 또 해야 되면은 이걸 하던 걸 바로 멈추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최소한 마무리를 지어놓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요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그게 안 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바에는 본인이 제 생각에는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이미지 사이즈를 좀 변경하는 거. 왜냐면 뭐 3840, 2160, 4K에 맞춰야 된다. 이미지를 뭐 자르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크롭해야 된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나 혹은 배경의 눕기 같은 보통 눕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알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미지 대상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 그런 걸 뭐 해야 된다든지 그것 약간 고난이도긴 하지만 그것도 요즘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옛날에는 이렇게 전문가가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됐던 그 일들이 요즘은 굉장히 좀 편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사진에 간단한 뭐 밝기 같은 거를 노출을 좀 올리거나, 보통 이제 낮게 어둡게 찍힌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혹은 너무 밝게 찍히면 약간 어둡게 하거나, 그런 작업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거 조금씩 배워서 할 줄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이 할 줄 있어서, 정말 디자인을 전공하고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창의성을 발휘 못한다는 건 아니고, 디자이너들은 조금 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일은 조금 줄이고 창의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면 디자인 퀄리티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제 픽셀메이터 튜토리얼 영상은 어찌 보면 뭐 저만의 생각이죠. 아무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디자이너들을 위한 그런 튜토리얼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픽셀메이터는 맥에서 돌아가니까 매킨토시 유저들은 조금 더 일반 윈도우 유저들보다는 좀 더 그 편리한 프로그램도 좀 제 생각에는 좀 있는 것 같고, 또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편집이나 사진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그 본인도 빨리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디자인할 수 있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은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좀 본인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